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정경심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소환 과정에서부터 소환 결과까지 누가 봐도 황제 출두였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과거 서울대 교수로 있던 시절 최순실 씨에 관련해서 SNS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피의자 한 명 때문에 5천만 원이 고생한다. 자, 지금 조국 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피의자 한 명, 최순실과 정경심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파렴치한 혐의의 범죄 둘 다 누가 더하다 덜하다 말하기 힘들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에 대해서는 조국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왜 체포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작 법무부 장관의 사모님은 황제 대우를 받으면서 유유히 몸이 아프다고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다 말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자, 이게 법무부 장관 조국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차근차근히 어제 정경심 씨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국이 과거 어떤 트윗을 했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3일 검찰에 소환된 정경심 씨. 조사 시작 8시간 만에 몸이 아프다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점심시간, 변호사 상의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과거 최순실과 관련해서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 자, 해외에 머물던 최순실이 2016년 10월 30일 귀국하자 이런 트윗을 날린 것입니다. 공항에서 왜 즉시 체포하지 않았냐는 취지인데요. 조국이 이 글을 올린 다음날 검찰은 최순실 씨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조사 8시간 만인 밤 11시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있고 심리가 불안하다며 긴급 체포합니다. 정경심 씨는 뭐가 다릅니까? 증거인멸, 도망 우려 없습니까? 증거인멸을 이미 시도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망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잠적해서 언론에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리가 불안하다? 이것은 가능할 겁니다. 왜? 일단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 정경심 씨에 대한 이 검찰 수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할 게 한두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받다가 집에 가버리면 정경심 씨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장기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 일가 전체에 대한 수사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생명은 연장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가능하면 빨리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덜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중간에 이 수사 검사들을 협박해서 인사이동이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적어도 공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조국이 또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2016년 11월 26일 트윗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은 광화문 광장에 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 날입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추운 겨울에 많은 시민들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 장관의 트윗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 광화문에는 아마 건국 이래로 최대의 인파가 운집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의 물결이 광화문, 남대문, 서울역, 그리고 대학생들은 밤에 대학로에 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조국 장관 일가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국 장관의 이중, 잣대, 위선이 치를 떨게 합니다. 자, 어제 정경심이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경심은 이 소환 전날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조국 장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고 다른 곳에서 지낸 겁니다. 그리고 자택에 있는 기자들을 피해서 바로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은 1층에서 포토라인에 선까지 꺼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들을 따돌렸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갔던 기자들도 정경심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셔터 이런 것으로 막았겠죠. 자, 정 교수는 이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조사실로 도착합니다. 대개 검찰청사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정경심은 특별 대우를 받은 셈입니다. 자, 여기서 정경심은 지난 23일 방배동 자택에 압수수색으로 왔다가 이 조국 장관과 통화를 한 그 주인공 특수 2부의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마주 앉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 사모님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입니다. 전부 녹화 및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화실에는 여성 수사관이 앉아 있었고 정 교수 옆에는 변호인이 배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한 혐의부터 신문을 했는 것 같은데 7시간 정도 지나서 오후 4시경 정 교수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은 정 교수를 출석한 지 8시간 만인 오후 5시경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도 기자들한테는 완전히 돌아간 뒤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경심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특별 대우를 해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피의자 인권은 정경심한테만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안 1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정경심입니까? 나 뜨겁지 않습니까? 조국이 법무부 장관인데 조국이 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수혜자가 1차 수혜자가 자기 와이프다. 이런 망신스러운 일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저라면 일단 정경심 씨는 예외라고 이 수사 끝난 뒤부터 이 룰을 적용하겠습니다. 저도 피해자 공개소환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권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 나왔습니다. 이상덕 대통령의 형님입니다. 휠체어 타고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공정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공정인가? 자신들이 최순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한 명 때문에 5천만이 고달프다, 고생한다 이래놓고 자기 와이프는 이렇게 특별히 모십니까? 아프다고 그냥 가버리고 집에. 그러면 다음에도 나와서 조사받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집에 갈래 하면 또 보내줍니까? 아무리 피해자 인권을 강조해도 다른 국민들은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 비공개 소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총장의 고충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수사 본질에 충실하자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불쾌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일가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조국이 과거 2016년에 했던 그 트윗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불쾌합니다. 진성호의 윤관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